자, 이번 시간은 병무행정사 사무의 위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병무행정사무 위임은 다출 분야예요. 계속 예전부터 이렇게 연결형, 박스형으로 출제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출제되는 형태를 이렇게 쭉 보면요. 위임하는 것 관점에서 병장이 지병장에게 위임하는 거, 지병장이 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거, 그 다음에 제외공관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이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연결형으로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딱 한 분인데 위임을 하는 것 관점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것 관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병장과 제외공관장은 문제가 없는데 지청장 입장에서는 병장과 지병장으로 받은 것을 또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제외공관장에게 위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일단 법에서는 전부 다 재량입니다. 재량. 그리고 령에서는 또 강제예요. 강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과거에는 출제를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어려워지냐면요. 이 1호, 여기 1항 1호 설명할 때가 이제 어려워져요. 법 20조 1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의 선발 권한 중, 자, 신체면 필실 서류검사 전형. 그 다음에 선발 결정권은 제외. 이게 생략되는지, 이거 포함인지 제외인지 신경 쓰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지병장이나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진짜 고수다 문제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권한이 나오는데 권한은 항상 일부죠. 일부.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권한은 모두 일부다. 두 개를 제외하고 예비군법 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 다음에 교육훈련 위임직장 예비군훈련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1항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2항, 3항은 그렇게 크게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출제가 돼도 거의 대부분 1항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1항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법 20조, 31조에 뭐 쭉 해서 95조까지가 있죠. 이 법조항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조항이 결국은 시행령으로 가서 여기서 쭉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수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법조항들이 밑에 가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 34조의 2의 5항은 이 박스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항에서 제시된 법령 중 0에서 누락된 부분이 이게 이제 고수단데 법 33조의 이 5항이 시행령에서 누락된 거예요. 이게 법 33조의 2가면 병역판정검 전담의사 신분 및 보수에서 병장은 이 사람들의 복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령에는 없지만은 이 33조의 이 5항도 병장의 권한을 지병장이나 소속 기관장인 이제 지청장이겠죠. 위임할 수 있다로 들어와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병무청장의 조치사항으로 그런 것 해가지고
병역 법령상 쭉 병장의 조치를 깔아놓고요. 여기서가 이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병역 판정검 전담의사 복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대령으로 지병장에게 위임하였다.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런 문장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오답 주질 않는다. 그거를 믿고 여기를 동그라미를 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문제 푸신 분들은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X로 쳐가지고 답이 이제 개수가 3개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건이 있었다는 것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2항에 가서 지병장의 권한을 이제 소속 기관장이 이제 지청장이죠.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거는 별도 암기가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병장과 지청장의 업무는 동일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병역법 공부하면서 지병장의 조치사항으로 아는 것들이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사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병장의 권한과 지병장의 권한은 일부를 제외공관장, 근데 또 막상 가서 보면은 병장은 제외공관장에게 또 지병장의 권한은 또 안 나와요. 그걸 가지고 오답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병장의 권한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34가지의 이것을 다 여러분들 암기하시면은 암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병장의 일이 지청장의 일과 똑같다. 전시근로 보충료 편입, 소집면제 해제, 다 이게 지금 지병장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 시행령 156조의 1항은 좀 정확히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역병 선발 권한 중 신체면 필실 및 서류 심사의 전형. 그러니까 일은 시켜먹겠다는 거고 결정권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병무청에서 하겠다.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을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취소를 원하면 취소 허가도 지병장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20조에 관련된 내용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31조의 2의 2항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관리감독에 관한 사회복무원 관리감독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라고요? 너는 있다, 나는 하라, 너는 하라, 나는 있다. 그 부분에서 이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사회복무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위임이 된다. 그 다음에 여행허가나 연장허가도 위임을 해준다. 그런데 여기 단서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위임을 받은 것 말고 원래 이거는 지병장이나 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위임을 해준 게 아니라 원래 지병장, 지청장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거는 5개월 이하는 신청소속 수지, 5화 신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해외 나가는 것은 단체로 나갈 때 소재지 지병장, 그래서 전산단체소. 그 다음에 75세년 이전에는 출생한 사람은 등록기준지 지병장이나 지청장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호전 등기.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75년도 그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약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 병역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전식을 노역으로 뺐어요. 그 당시는 남아서 선호서 사상이 강해가지고 집안에 아들 혹시 군에 갔다가 잘못되면은 대가 끊긴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 병역 이행 관련 자료 수집, 과태료 부과 징수.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요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지병장이나 지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오답을 준 적은 없어요. 어쨌든 구분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항도 강제 규정이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사망에서는 아까 법에서는 병장, 지병장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는 병장으로 나온다. 특이하다 정도만 외우시고 제2공관장에게 위임한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제하거나 거주 나가 있죠. 이 사람 조사하고 관리하라. 그 다음에 연장허가 안내 이런 거 받으면 송부해줘라. 이 지병청 송부입니다. 지병청 송부. 그 재국민 이세 확인할 때 지방병무청 송부하죠. 2세니까 여기 재국민 이세 확인도 있지만 2세니까 2인자인 지병장에게 송부하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통보해주는 게 행정처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되거나 만료자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귀국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는 이제 강제 귀국시키라는 거죠. 찾아서. 그런데 오답이 나오는 게 연장 허가를 해준다. 여기 연장 허가 권한이 없어요. 단순한 이 사람들은 재외공관장은 허가 권한이 없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놓으십시오. 사항이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재외공관장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라는 거죠. 지정.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병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딱 못을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병장이냐 지병장이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병역 판정검사 연기하고 그럴 때 재국민 이세 확인을 재외공관장은 이것을 확인해서 2세니까 2인자인 지병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잡아놨고 여기도 그것을 지병청 송부로 이렇게 해서 기억을 요구를 해 놓으시고요. 병무청으로 들어오면 고수다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병무 담당 직원은 병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 잡아놓으시든지 아니면 병무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전사 동의라는 게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사비였죠. 전사비. 국가비상사태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뒤로는 전사동으로 표현이 된다.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 아시고 계십시오. 자, 79조가 요즘 핫한 부분이에요. 다출 부분입니다. 자, 국고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역에 관련된 진단서, 위탁검사, 전형, 입영, 귀가 이거 차비 주라는 얘기죠. 차비. 그리고 검사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취소된 사람은 환수한다는 거예요. 환수. 그래서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여비를 안 준다. 그 관점에서 이게 한번 축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항과 4항은
대통령령으로 잡아놓는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횟수 기준 대령으로 정한다. 환수 기준 대령으로 정한다. 해서 획기 대 환수 대령으로 잡아놓으세요. 이게 4항은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데 2항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분명히 어디선가 횟수가 나왔을 때 병장이 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령이니까 어디가 횟수가 나왔을 때 병장이었지? 그 이제 시험 보면서 이게 횟수 이런 쓸데없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61조 이병일 등의 연기 7항에 가면은 연기 기간 횟수는 병장이 정한다. 이병일 연기 관련해서 기회병이다. 그래서 횟수가 나오면은 이때 이게 병장이고 여기 법에 가서 횟수가 나오면은 대령이다. 이거 구분 안 해놓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려요 한번. 자, 사망은 환수하라는 거예요. 환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환수하라? 거짓, 잘못 또는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경우니까 미이병한 경우죠. 그래서 지몬미가 아니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가 아니고 진몬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라. 이런 경우도 전부를 환수하라 X, 일부를 환수하라 X,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라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시행령 158조로 가서 여기서 대령으로 정하는 재신체 검사라는 게 뭐냐면 모든 병역법에서 말하는 재신체 검사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통상 본가생계에 해당되거나 이제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에서 병역 처분 변경에 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신체 검사를 포함이 들어 국고부담에 여비를 주는 것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물론 법이 추가로 더 생긴 부분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이 부분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도 많이 냈고, 강조도 많이 했던 게, 변경되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냥 강의하자마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할 땐 이 각호를 풀어요. 여기 있는 각호 4호를 풀어서 A씨는 B씨는 D씨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여기 헷갈리게 해놓고 여기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을 줍니다. 자, 이 항은 지급하는 방법하고 정하는 거 제한사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비로 지급하되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병장이 선발한 거는 병장이 정하고, 총장이 선발하는 것은 이 여비 규정에 대해서 총장이 정한다. 그런데 만약에 횟수를 제한할 때는 병장이 정한다. 이 부분을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배정이 병장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병장이 배정받은 것을 각 군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 그러니까 자금이 고갈되는지 안 고갈되는지는 병장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총장은 무조건 그냥 신청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고갈 문제 때는 병장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는 사람은 병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망은 피복료 지급 정하는 거에서 학생, 학군, 후보생, 군사교육, 훈련 소지, 피복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 절차를 누가 정하느냐? 장관이 정한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피복관 잡아주십시오. 학교군 피복관. 급식 규정도 과거에 군무원 급식 규정으로 나왔는데 그건 뭐 헷갈려라가 아니라 그냥 뭐 답을 준 거죠. 군인 급식 규정이에요. 군인 급식 규정.
5항이 지난 시간에 보험법이냐 이게 정하는 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은 보험법으로 정하는 거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 또는 병장이 정하는 게 아니다. 포함되지 않았을 때만 병정이 정한다. 이거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거 대령으로 주면은 영락없이 이거 당합니다. 공수다 문제가 돼요. 자, 다음에는 여비 등의 환수에서는 일단 서면으로 통지해서 근거를 남겨라. 그리고 반납기한은 특이하자와 30일 이상으로 한다. 30일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30일 이상으로 하니까 뭐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병역 의무 관련돼서 너무 조르지 말아라. 충분히 알바에서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바에서라도 갚도록 그렇게 해서 이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답은 60일로 오답이 나온 적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민감정보 고유식별처리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장관은 한 가지 주민번호, 그 다음에 병무행정관소장은 5가지,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도 뭐 경력인가요?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검범 주요외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요청받은 기관장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통상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나오든지 요청받은 기관장은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와요. 어쨌든 장관은 한 가지, 주민번호, 병무행정관소장은 5가지, 검범 주요일을 다, 그리고 요청받은 기관장도 할 수 있다. 자,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총병지복인데 다 복귀장들이죠. 그리고 병무행정관소장이고요. 이 사람들은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핵심 단어가 주민번호예요. 주민번호. 근데 대상은 병후진고에 대해서 주민번호가 핵심이다. 이 정도로 잡아놓으시고요. 80조는 1항, 2항 요청할 수 있다. 거부하지 못한다. 특이한 거였고요. 80조의 2는 병장, 지병장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오면요 헷갈리는 게 여기는 병무행정관소장으로 나오고 여기도 병무행정관소장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병장, 지병장, 이게 지청장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인데도 표현을 다 다르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은 1, 2는 병무행정관소장인데 3, 3명 나오는 거,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거는 병장, 지병장, 지청장으로 나온다. 이 정도 해서 이게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 시행령 153조의 2는 이건 쭉 보시고 선양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좀 보시고요. 자, 81조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합니다. 81조는 법보다도 시행령 1항이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어쨌든 법 81조에서는 모두 병장이다. 모두 병장. 그죠? 그리고 다 있다예요. 있다. 그런데 하나만 아니 된다. 목적 외상, 단속 외 사용. 이런 데서는 외자 생략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벌칙도 연결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까지 오답 나온 것은 2항은 요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뭐 없다도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데 기관장을 고용주로 줬어요.
고용주는 여기서 나오는 건데 고자질 있다에 나오는 건데 여기 있는 고용주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오답을 줬습니다. 이런 건 이제 특이한 경우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서도 병장은 지병장으로 오답을 줬어요. 이게 최근에 69회 때 나왔던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답을 여기서 주로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이 조사반하고 단속반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조사반은 이게 지금 여기 병무해단에 필요한 거고, 또 단속반도 나중에 뒤에 가면은 병무해단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반과 단속반은 아주 서로 잘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따 여기 재량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재량위원회 3개 조신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사반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오답을 주거나, 그러면 아니면 단속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주거나. 또 병무 단속반에 가서는 또 조사반으로 이걸 오답을 줘요. 정하는 것도, 조사반 정하는 것도, 이거 신재소생보조단공, 이거가 병장이 정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오답 잘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출이고 고수다예요. 그래서 특히 1항 조사반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병장은 병지 쪼다다 해도 되고 쪼다 이걸로 꽉 잡아주시고요. 82번 이 항들은 여기서는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사회전산만 여기가 돼 있다. 그 정도는 잡아주십시오. 이런 건 보충력으로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정하는 거 구분해놨죠. 그 다음에 선양사업 하는 사람이 병장이다. 왜냐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에 82조의 3 병역 명가 선정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은 3대째만 모두 병장 정하는 거 대령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국방부 장관 없다, 국장관 없다까지도 잡아주세요. 그래서 왜 이 병장을 강조드리냐면은 82조 3은 병장이 해요. 근데 82조의 4는 병도지 지병장이 할 수 있다. 뭐를 포상과 요청을 그래서 대령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병도지 대령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포상 요청 포요 대령에서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2조의 3에서 1항은 이제 병장이 정한다는 거죠. 병장이 어떻게 정한다? 직계 비속 남성 3대째는 여성도 포함. 그래서 여기서 없고 여성을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그냥 시행령으로 같이 연계를 시켜버리세요. 이 선정 대상은 장전부병 현마예요. 현마. 보충력만 증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못전 내용은 아시겠죠? 6.25 애국지사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 국장관으로 들어올 것을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서 시행령 163조 1항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기피대령인 경우는 제외하며 임의 선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피대령 제외하라. 임의는 취소하라. 근데 이게 시행령 2항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유죄, 선고, 전역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유죄가 좀 여기는 병역법 83조의 2까지밖에 내용이 본문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84조부터는 그 신통으로 시작해서 벌칙이죠, 벌칙. 그러니까 이게 병역법에 관련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다음에
군형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0조 1항 2항이 뭐 뭔지를 몰라도 뭐 내란죄나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군인사법 2호 4호에서 전역된 사람 이게 나오는데 군인사법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37조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 강제 전역 당하거나 제육볶음 없다, 뭐 제적 당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2호 4호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진급 선발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제외된 사람 및 진급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같은 계급에서 2번 낙천된 장교 이거는 유죄까지 안 간 거 보면은 중징계 대상이겠죠. 중징계. 그러거나 이게 또 요즘 강조하는 뭐 음주라든지 그다음에 성 관련된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밖에 대령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2호 4호만 적용하는데 2호 4호 내용을 여러분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군인사법에 의해서 전역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죄 확정이 판결이 확정됐는데 여기는 이제 확정이 아니고 선고까지만 가는 거죠. 이제 이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요거는 확정. 이거는 확정. 그래서 이 확정 둘, 그다음에 선고 하나, 전역된 사람.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게 이게 병장이 이제 국장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장관으로 쓱쓱 나옵니다. 이런 게.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사망은 뭐 취소 절차 뭐 대령, 선정, 취소, 필, 대령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82조의 4는 이제 병도지 대령으로 잡으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포상은 자기네들이, 요청은 국지, 공민, 여기서 민간단체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 기절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시행령 163조는 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82조에 3 하면서 다 잡아버리시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 병장만 좀 주의를 하세요. 여기도 갔다가 이것이 국장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여기서 기절대라고 그랬죠. 절차도 여기서 같이 잡아주십시오. 모두 병장으로 나옵니다. 모두 병장. 요청은 총장에게.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병장에게. 이거 국장관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병장은 시위를 거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거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정 취소를. 근데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취소되면은 며칠 이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은 총장에게, 이게 국장관에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왜 정하는 것은 병장. 그런데 이게 국방부령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상 관련 가서 보면은 역시 심의를 거칠 수, 심의는 병장, 포상은 병도지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재량위원회 다시 조신 전공, 병무청에도 드는 거 조신 중명공, 명문가 심사위원회가 병무청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명공만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해 주신다면은 요 세 개만 병무청에만 두는 거죠. 여기는 병무청에도 두는 거고요. 조신은 위원은 1에서 1포 57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 게 있죠. 여기서 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1포 59, 그 다음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1포
69, 여기는 1포 57 구분해 주시고요. 특이한 게 위원 중에서 호선, 유일한 호선이에요. 유일한 호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는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유일한 호선이다. 이렇게 하면 암기가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학경풍 병장 잡아주시고요. 2년으로 하되 딱 한 차례. 그러니까 딱 2년 딱 한 차례. 그러니까 4년까지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제출 가반수 동일하고요. 간사 일명. 간사는 5번 나오죠. 병역법에서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에서 한번 나오고요. 거기서는 간사 1위죠. 여기서는 병무청장, 거기서는 위원장이 정하기 때문에 간사 1위, 그러니까 위가 위원장인데 여기서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간사 1병 잡아주시고요. 예비군에서 한번 나오고요. 한번 쭉 볼까요? 간사 1병, 간사 1위, 그 다음에 예비군에서 예비군 담당 참모, 육성만 심의위원회, 중앙 통합방해에는 간사를 부본부장이 되고, 그래서 중앙 간부 1명으로 좀 잡으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간사기관 국정원, 그리고 별구 대통령,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이렇게 잡고 서기는 없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특이한 거는 2029년 4월 30일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려면은 뭐 이런 것은 크게 출제는 안 되겠지만 29430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왜 운영에 필요한 건 병장. 자, 어쨌든 군용공개 병사대 구원고장, 외운고장, 그 다음에 총장이 정하는 거, 병역처분, 변경심사위. 나머지는 병장이 구성과 운영을 정하죠. 신재소성, 보조단, 명공 해도 좋고, 그냥 9개 나머지는 병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81조의 2 이제 다출입니다. 여기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병역 의무 기피위가 있고, 이전에는 공정병역 심의가 있었죠.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기피위는, 병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여가 기구가, 그 다음에 각종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기는 여가 기구화로 해서 여검사 입소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병장은 여검사 입소에서 미이행사항 등을 인터넷, 그래서 미인 공개에 있다. 병장 여검사 입소 미인 공개에 있다. 다만 질수 대령 그렇지 아니하다. 질병 수감 등 대령은 또 여기서 이게 질병 수감 등 대령으로 구체적으로 가는데 천재지변이나 뭐 부적절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자, 이 항이 여기서 병장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지병청에 두는 거예요. 지병청에. 그래서 병무청에도 두는 거 조신중공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되고요. 병역 기피 공개 심의율을 공정위로 한번 준 적이 있고요. 둔달을 있다라고 둘 수 있다. 재량 규정.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규정들 위원회 관련된 거 암기하라는 거 그거 다 암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사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소명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2가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인 신체 검사도 1차 소명, 2차 고발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차 소명, 2차 재심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친소 육제로 잡아놓으세요.
거친 다음에 소명기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심의 후 결정, 이렇게 가십시오. 재심의 이후 소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종공개 병사대, 군종공개 병사대 했을 때 이게 군종장교 운용심사위 그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개가 여기입니다. 이제 기피 공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병무사범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군종공개 병사대, 지금까지 계속 군종공개 병사대 했지만은 이제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운 것장, 외운 것장, 그리고 나머지 병장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아니면 뭐 신재소생 보조단공,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머지 병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질병수감 대령이라는 것은 질병수감 천재지변 앤드 부적절하다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이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겠죠. 자, 이 항에서는 일단 통지를 할 때는 촉구하고 안내하라는 거예요. 통촉하고 안내하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사망인지 출제가 돼가지고 연령 주소를 직업 및 가족관계로 이렇게 오답을 줬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당사자다, 당사자. 당사자에 대해서 성현주 의료법 이렇게 잡아놓으십시오라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잡아주십시오. 성명, 연령, 주소. 네. 의료법은 기피, 일자, 요지, 법 위반. 그리고 사항에서 이것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는 것을 각군 홈페이지로 오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5항은 이 하여금이라는 걸 꼭 봐야 돼요. 하여금. 왜냐하면 병장이 삭제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삭제 책임은 누가? 병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금을 꼭 좀 봐주시고요. 세부 나왔으니까 병장으로 연결된다. 자, 기피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 자, 그러면 어디에 둔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병청에 둔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원장과 위원은 몇 명. 그래서 1포 딱 10으로 잡아놓으십시오. 1포 딱 10. 그런데 이거는 이 위원장과 위원이 여기에 있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는 판과장, 지명, 맹과장, 감면담당 6, 7급 필인지촉인데, 여기는 판정관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병장 지명. 그래서 이건 판과장 지명은 동일합니다. 맹과장도 동일합니다. 맹과장. 그런데 나머지 인원은 여기는 이제 기피 관련 6급 4 위촉 6이라는 거고요. 본가 생계곤란위는 감면 담당 6, 7급 필인지촉이라는 이 차이점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위촉위원만 이렇게 뽑아서 출제를 한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위촉위원 임기는 딱 2년 이렇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정족수호고 신재소상 보조단공 그대로 가시고요. 자, 이번에 그 유통금지가 추가됐습니다. 법에서는 대령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유통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유통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령. 근데 이제 시행령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이 여기서 지금 86조, 87조면은 벌칙이죠, 벌칙. 이 벌칙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는. 도신석. 그 다음에, 검사 대리.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유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법에서는 대령. 그 다음에 령에서는 병장이 정한다. 이것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165조 고발 들어가겠습니다. 고발. 자, 고발은 이 사람 잘 잡아야 되고요. 나오려면 지체 없이 이렇게 날짜가 없이 나오려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피행이한 분식과 피행처 분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용어를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전에는 지병장이 모든 병적 관리권자죠. 그러니까 이병전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게 장에게. 그런데 선발 관련해서는 총장이 선발하면은 총장이 하고 병장이 선발한 경우는 지병장이 고발한다.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고발장 나오면은 병장, 지병장 찾는 문제면은 지병장으로 간다는 거야. 무조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고발장. 자, 2항과 서부터 시작, 2항서부터 시작해서 5항까지는 이게 보충용 및 대체역 복무중 고발인데 2항과 4항은 8일 이상 이탈했을 때 고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3항과 5항은 경고 받았을 때 고발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8일 이상 이탈했을 때 나오려면 지체 없이 고발은 항시 수사기관회장에게, 지자체장에게 고발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꼭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고발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전담의사도 지병장으로 간다는 거야. 이 부분을 고발장을 가지고 병장인지 지병장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역 8일 이상 복무했을 때 수사기관의 자에게 모두 다 2항서부터 3항, 4항, 5항 안 하면 병장이 한다는 거야. 안 하면 병장이. 그래서 이게 8일이 중요해요. 7일까지는 복무 연장이지 고발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8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과 5항은 경고예요. 경고. 33조 2항 뭐 이런 것들이 딱 경고 받았을 때 일징에 해당하는 그 고발인데, 이때 고발이 수사기관회장이에요. 다 고발은 수사기관회장의 고발입니다. 안 하면 병장이,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수사기관회장은 고발기관회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럼 고발기관장은 지병장에게, 지병장은 복기장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기관회장은 고발기관회장이 복기장이면 복기장에게, 수사기관회장은 고발기관이 지병장이면 지병장에게,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서로 공유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서로 알려라 라는 차원입니다. 자, 시행규칙 17조, 117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총장하고 지병장은 수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여기서와 이 부분이 상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 나오면은 여기서 지병장, 여기서도 병장 선발 지병장. 그래서 하여튼 고발장 나오면 지병장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8일 이탈에서는 여기는 병장으로 나온다. 전담의사는 병장으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담의사도 지병장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고발장 때문에 그렇다. 고발장 나오면 병장, 지병장에서 지병장으로 간다. 이거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중앙장이 고발하는데 이건 뭐 수사기관의 장에게 소관 중앙장이 어쨌든 고발장 여기서 나오면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자, 그러면 고발했으면 그걸 기록을 해놔라 정도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병장에게 통보하라. 그러면 이제 6항이 중요한 거예요. 지병장은 분기별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병장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행이현 분십이 있고요. 여기 나중에 뒤에 가면은 피행처 분십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피행이현 분십이 먼저 나오나 피행처 분십이 먼저 나오나 이거 헷갈리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 그거 안 바꿔요. 안 바꾸고 분십이 중요해요. 분기 다음 달 10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행이현이 됐든 피행처가 됐든 분십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고발이 아니고 조사예요. 행불자 조사. 자, 행불자 조사 책임은 지병장이에요. 그래서 고발도, 그러니까 조사 의뢰도 지병장이, 여기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기관의 장에게 쓰다가 또 여기는 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럼 관할 경찰서는 30일 이내 조사 결과 통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헷갈리죠. 왜 헷갈리겠어요? 여러분들이 30일이 여러분들 우리 병역법에서 10일 이내가 3개 있다고 그랬죠. 한날 17통, 총군 17통, 심화 10복지통, 개성강해, 개인정보, 그 다음에 성 관련해서, 그 다음에 강력범, 그 다음에 폭행, 상해 폭행, 이 개성 강한 사회복무요원들 복귀장한테, 이게 복귀장한테 제공받으면은 이 복귀장들이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럼 수사기관의 장은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알려야 되고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귀장하고 지병장하고 에게 통보해라. 이게 복지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역법에서 10일 이내가 3개 나오는데 이게 이것과 여기서 행불자 조사에서 30일과 구분을 해라. 헷갈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자, 시행규칙 116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병장은 처리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지병장으로 간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서 등초본이 나오죠. 등초본. 등본 초본은 병역증 7조, 병역증 전역증에서 등초본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초본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등초본이 여기 행불자 조사에 가서 한번 또 등초본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등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136조 제2항 2목이 이게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96조는 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96조에 따라 처리라는 것은 편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불자를 조사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일단 전시근로역으로 처리를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지병장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행이연과 피행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십이다. 분십. 매월이 아니라 분십이다. 이때 서식은 모두 우리 국방부령으로 전 과목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병장이 한번 나온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가 피행처 분십이다. 자,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하니까 병장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나왔으니까 병장으로 연결되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에 의료시설 지정을 보겠습니다. 의료시설 지정. 자, 의료시설 지정은 지병장이 병무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 근거가 뭐냐는 거죠. 관련 근거는 병역 환정검사에서 신검모 필인방 질심 확인곤란 대의 위탁이 있다. 그래서 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금 의료기관 지정이에요. 5항에서도 정성껏 면면이 근데 확인 곤란할 때는 대의 위탁이 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이라고 그랬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이제 여기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지정할 때는 수거시를 고려하라. 수거리 시설을 고려하라. 그리고 여기에 지정이 되면 위촉장을 교부하고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라. 그리고 이제 공고를 하고 지병장 본인만 알지 말고 병장 지병장에게 송부하라.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다곤 다른 판검이 있다. 이런 거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걸 알아야 다른 판정검사장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이제 가볍게 지금 터치를 했는데, 그래도 오답이 나왔거나 출제가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터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이면서 가장 또 우리 병역법에서 마지막 산인 전시특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특례는 암기 할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